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거래량 감소량은 다르죠. 2021년에는 공급이 입주가 더 적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0년 시작할 때보다 금리는 더 떨어졌고,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 전세가는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거래량이 작살이 났다 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사실상 진짜 폭락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진 게 인터넷 댓글 같은 데서 문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살아난 건 정부 지지율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이고 자산 시장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저금리로 연끌이 원래 재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작년에 다시 6월부터 연끌이 늘어난 이유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연끌할 수 있는 수요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기준금리가 더 떨어질 여력이 있을까요? 이미 미국보다 높아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했었죠. 그렇다면 더 낮출 여력은 없죠. 그리고 시중금리가 이미 오르고 있다. 요 두 가지만 봤을 때 더 이상의 연끌은 힘들다. 그렇다면은 지금 똥줄 산 거죠. 집값 폭락할까봐 불안해 죽겠죠. 작년 한 말부터 저희 유튜버를 많이 거론하면서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매국경제에서 하나 띄웠는데 거기는 메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실명 써도 되냐고. 근데 그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니까 나쁘게는 안 쓰고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썼는데, 아예 저희를 저격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지럴드 하고 있고, 이번에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저격하고 들어왔죠. 그러면서 반박 기사라고 냈는데 웃기지도 않더라. 그래서 반박을 자료를 통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입만 털지 말고 자료를 통해서 갑시다. 부동산 폭락론 3대 근거 과도한 우려다 하면서 여러가지 지표를 봤을 때 터지기 직전이다.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것, 앞으로 인생을 날리는 것 없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멘트 따놨어요. 지표를 보여주는 걸 따놔야지. 그러면서 A 유튜버, 누가 봐도 저희죠.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거 제 멘트죠. 그러면서 상당수 경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사들 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신돈. 그렇죠. 목을 베면 하얀 피가 나오는 분이 신돈이죠. 고려시대. 죄송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도 했는데 밑에 똑같이 나오니까 또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만큼 빠르게 공급 안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자토리 중소규모 공급 빼고 공급 가구 수가 적으니까 별로다. 여기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축소하면서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체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오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 정부에서 금리 인상할 계획이 없다. 기준금리 안 오르니까 괜찮다. 금리 소폭 인상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맨 앞에 얘기했던 신돈, 처음부터 아예 정치적 그게 들어가 있다. 예전에 이재명 지사랑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자영업자 지원으로 바꾸자. 자영업자 지원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돈이 자영업자한테 온전히 가는 게 아니라 건물주 살리는 길이죠. 결국에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돌려가지고 승수 효과를 내야 되죠.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똑같이 한 10조 지원하더라도 자영업자 한번 받고 이게 건물주한테 한번 가고 해서 20조 효과를 내느냐, 아니면은 10조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자영업자한테 가고 자영업자들은 또 팔았으니까, 소비가 돌았으니까 도매상한테 돌고, 도매상들은 또 산지에 돌고, 이런 식으로 승수 효과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소비를 살리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그런데 그냥 자영업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자영업자 살려야 되니까 자영업자한테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거죠. 정치적 이념 때문에 말한 거죠. 부동산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길 바라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겠죠. 자, 분명히 IMF 위기보다 더 걱정되는 코로나 위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집값 IMF 때만큼 떨어진 적 있나요? IMF 때랑 리먼 때만큼? 근데 그 위기가 더 걱정되는데 왜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말이 바뀌는 거죠? 자, 금리 안 오른다고 그랬는데 언제 때렸어요? 기준금리? B컷 3월. 그리고 4월부터 그래프 나오는데 지금 4월 이상으로 나왔다. 거의 그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거죠. 소폭의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가 1% 오르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은 해보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너지는 게 아까 LTV 50% 선, 이제 대출 규제 편들어주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못 터지고 오른다, 이딴 얘기 하고 있는데 LTV 50%로 선으로 샀으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뭐예요? 영끌이잖아요. 영끌. LTV만 받았냐? LTV만 받았어요? 신용대출 받았죠? 마이너스 통장 개설했죠? 여기다가 퇴직금 땡겼었죠? 연금보험 이런 거 취소했죠? 이런 거 다 땡겨서 써서
해가지고 간당간당한 게 맞춘 게 영끌이죠. 영끌 수요가 엄청 늘었다고 맨날 기사에서 때렸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근데 이게 50%라고 괜찮다. 얘네들은 어쩔 건데 얘네들을. 그렇죠. 신용대출 포함해가지고 엄청나게 증가해서 가계대출 비중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101%예요. 미국 터질 때 97, 98% 정도였어요.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LTV를 아무리 억제하면 뭐예요? 딴 데서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LTV가 이랬으니까 괜찮다. 50% 선에 됐다는 자료를 들고 와요. 조정대상 지역의 LTV 50%니까 말로만 50% 하지 말고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이 LTV 50% 선에서 관리됐고 LTV보다 중요한 건 DSR이죠. DSR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료는 안 들고 오고 말로만 입으로만 털고 있죠. 저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데리고 왔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개소리 집어치우죠. 쌀값 3배 오를 때 그거 뭐 음마아파트죠. 뭐 83배 올랐죠 매매가. 이거 물론 40년 기준이죠. 40년 기준인데 최근 음마 얼마나 올랐다고 그랬어요. 60% 올랐느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60% 올랐다고 했을 때 다른 품목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GDP 상승률이 18%인데 40년간 18% 올랐는데 저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 83%가 올랐는데 이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른 게 아닌가요? GDP는 얼마 안 늘었는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어가지고 사람들이 빚내서 사고 있다. 이게 GDP 대비 가계부채가 나타내는 건데 뭐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른 것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른 것이 아닌데 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세계 최고다. 이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오르고 있죠. 짜투리 중소규모 공급 빼면은 제대로 된 3기 신도시 17만 가구에 불과하다. 1, 2기 신도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일단 개소리 첫 번째. 자, 1기 신도시는 그렇다 칩시다. 2기 신도시 어때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죠. 운정 3지구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옥정 이런 데도 공급되고 있죠. 평택, 고덕 이런 데 다 공급되고 있죠. 이거 다 2기 신도시죠. 공급되고 있죠. 지금도 공급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가 17만 가구에 불과하다? 1기 신도시 많이 들어왔으니까 다르다? 자, 인구수 추이 보면 어때요? 1기 신도시 들어올 때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 어때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오히려 21년대에서는 감소폭 들어갔죠. 가구수 이야기하고 있는데 1인 가구 증가하니까 1인 가구 증가한다고 해봤자 이 사람들 다 월세 살고 있고 절반 이상이 한 20% 정도나 집을 사는데 2, 3, 4인 가구랑은 다르게 그렇죠?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얘기죠. 지금 혼인율, 출산율 줄어든 거 외적으로 뭐예요? 일단은 혼인, 출산할 나이의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인구 감소는 엄청나게 가속화될 거다. 가구수 증가요? 얼마나 갈까요? 지금 결혼을 못하니까 2인 가구 해야 되는데 1인 가구 1인 가구 나눠져서 가구수 증가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보일 뿐이지 인구수 증가는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집이 덜 필요하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짓는 건데 거기다가 자투리 중소규모 공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47만 가구 들어온다고 그랬죠. 왜 17만 가구 3기 신도시만 이야기하고 전체적으로 30만 가구 날려버리냐.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공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시기는 비교하지 않고 그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예전에 막 경제성장률 쭉쭉 올라갈 때 막 5% 올라갈 때 매년 경제위기 얘기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코끼리 이야기했었죠? 여기 잡고서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코만 잡고서 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있다. 자, 왜 이 사람은 말도 안 했냐? 금리 인상은 말할 것도 없다. 왜? 아니 기준금리를 냅둬도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한 만큼 올라갔는데 왜 그걸 안 보냐? 그러니까 눈 가리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전문가들 걸러야 돼요?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할 때 맨날 수요 공급 이론해가지고 공급 줄어드니까 집값 오를 것이다. 근데 뭐예요? 예측을 얹고 있다. 공급이 위축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되고 가격 급등이 이루어진다. 수요는 유지된다는 예측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적어도 유지되거나 더 늘어난다는 예측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명확한 근거가 있는 분석이냐?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는 1기 신도시 딱 들어오고 나서 멈춘 다음에 취소하니까 쭉 올랐다가 다시 시행하니까 멈췄다가 취소하니까 쭉 올랐다. 평당 평균 가격이.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렇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해요? 지금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직군. 예를 들어서 금융업계 내 부동산 전문가. 이 사람들 뭐예요? 무슨 은행 뭐 전문가들,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라는 작자들, 뭐 자산관리사들 이런 사람들 왜 오른다고 그래요? 올라야지 나한테 이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집값 떨어진 거 최대한 늦춰야 되죠. 나중에 파산 나오고 경매 나오더라도 팔리지 않고 경매로 나가지 않고 은행에 누적돼서 은행 파산 순식간이죠.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가 그렇게 파산했죠. 그러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고 계속 해야 되죠. 금융업계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교수, 부동산 교수 해가지고 뭐 책 써서 돈 벌고 교수직 유지하려면 학생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없이 실거주 요건으로만 한다. 그러면서 저기 뭐 부동산 관련 법 배우고 뭐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연구소 말할 것도 없죠. 빠슝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건데 부동산 업계 합해서 80%가 부동산 전문가들이다. 근데 보통 10명 중 10명 다 오른다. 그러면 다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도 저희한테도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떨어진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도 하도 난리를 많이 쳐서 저희가 예전에 접었잖아요. 유튜브만 하고 있지 다른 것도 안 하고 있죠. 이거 가지고 하도 난리 쳐서. 그런데 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 말은 아 저분들은 맞고요. 너는 이해관계 있고 근데 손해보는 이야기 하지만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말이 안 되죠. 자 보면 뭐라 그래요? 분석이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건 뭐다?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의 입장. 이 말이 정답이죠. 국토연구원 이런 데 자료를 보셔라. 전문가들이란 작자들 말 믿지 말고. 저 사람들 자기 밥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하락세는 주장이 강한 것 같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 그러니까 이제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결국은 우상향. 자 결국은 우상향도 계속 저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년 동안 몇 개나 있었는지 과거 10년이랑 미래 10년이 달라졌는데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 0.8대 찍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폭락은 없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거품이 끼었을 때는 물가 상승이 금리 상승을 이끌어내고 거품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집값 폭락을 이루어낸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로 무조건 오른다고들 하고 있으니 저런 말을 믿고 있어요. 자 소비심리 반등한다고 그랬는데 집값 전망 하락하고 있죠. 전망 하락하고 있어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매수우위지수 다 떨어지고 있죠. 전국, 서울, 수도권 다 떨어지고 있어요. 매수우위지수 1월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 같은데 호갱 예스 이런데 가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파트 최고예요. 눈물의 자랑 같은 더블 역세권이 기대됩니다. 뭐 풍경이요 리조트 갈 필요도 없어요. 장점 왜 계속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데면은 다른 사람들 사기 전에 내 가족, 내 친척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왜요? 팔아야죠. 이렇게 좋으니까 좀 비싸게 좀 사주세요. 내 것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주택자들 집 달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지금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는 게 단점인데 1주택자들까지도 자산가치 상승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석들 보면 뭐예요? 실거주하기 좋아요. 집값 안 오른다는 얘기죠. 나름 어디 역세권이에요. 멀단 얘기죠. 나름 초품화라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멀리 있는데 그래도 도보로 갈 정도 된다. 한 도보 20분 30분 정도 걸린다. 이 얘기죠. 호재가 많아요. 지금은 개불도 없다는 거죠. 숲세권이에요. 구석지에 있다는 거고 금방 적응해요. 불편하다는 얘기죠. 주변 산책하기 좋아요. 애완견 산책하기 좋다. 주변 산책하기 좋다는 게 주변에 개불도 없다는 얘기죠. 곧 뭐뭐 들어와요. 미정이고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고. 저평가된 곳이죠. 살아보니 싼 이유를 알겠지만 말하기는 싫다. 단지 내 산책하면 운동도 되고 좋아요. 오르막이란 얘기죠. 트리플 역세권 어느 역으로 가기도 애매하다. 다 이런 얘기다. 언론 광고하는 거랑 저기서 저기 댓글 광고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론 뭐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자 커뮤니티 뭐 전문가라는 작자들 무조건 오른다. 과거와 다르게 왜 더 난리치고 있을까요? 불안하니까. 집값 폭락할까봐 불안해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이트하우스 반대라면 꿀빠니까 그 지역들 찍어주는데 봐라 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라이트하우스 보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고 있죠. 왜? 기득권들은 우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멍청해야지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 막 거짓말 지어내죠. 강남에 집 있다느니 뭐니. 없어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이미 다 명의 분산했을 뿐 제 와이프는 천사입니다. 어딘가에 존재한다고는 믿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제가 언제 불안해하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저희가? 절대 불안해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거품 지수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불안한데 더 불안해서 패닉 바잉하고 영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